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이제 운동한 지 2주가 넘다 보니까 몸이 좀 건강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살은 이렇게 팍팍 빠지진 않네요. 그 오늘은 영상을 보시다가도 그냥 보시기만 하고 가셨던 분들 오늘은 꼭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의견을 구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에게 제가 강의도 하고 또 뭐 선생님들 학부모들 이렇게 강의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또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글도 쓰고 또 글을 쓰다가 쓰고 나서 이제 이 클릭 수가 나오잖아요. 영상은 사실은 그런 제가 제약 없이 찍는 거기 때문에 별 뭐 클릭 수가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다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지만 이제 기사 쓰는 것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면하고 또 우리 학부모들 만나고 교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각각이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이 학생들에게 전형을 잘 알면 잘 아는 아이일수록 성적이 좋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잘 알기 때문에 더 공부를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한 번 봐도 아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형을 잘 알고 있으면 목표에 도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것은 뭐 너무나 많은 데이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학부모와 자녀와 사이가 좋을수록 효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대상이 엄마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여자아이들이 효과가 더 좋죠. 그래서 대입에서도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강점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같은 여자로서의 어떤 동질감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 아빠가 나섰어도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직접 한 이렇게 컨설팅, 그러니까 우리 나침판에서 비사 프로젝트라는 것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1년 동안 꿋꿋하게 물론 이제 1년 이렇게 상담이 들어왔을 때 컨설팅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고3 아이는 2명이었나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분포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는 어찌됐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이제 2학년이 된 아이가 있는데 1년 전에 상담했던 거죠. 근데 그 아이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조금 부실했어요. 기록이. 그리고 이제 올해 고3이 되었는데 사실 컨설팅이 다 지난 5월 달에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부모님이 7월 달에 돼서야 전화가 와서 컨설팅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7월 달이 아니라 최근에.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원래는 뭐 일반 컨설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자세히 할 필요가 없었지만 아이 학생부를 보다 보니까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1년 전에 컨설팅 생각이나 이게 깡글이 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다 지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를 쳐다보는데 아이가 성적이 뭐 그 당시에는 23, 1도 있었고 또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서 제가 그때 그 아이에게 제가 이제 상담해 줄 때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해 주거든요.
이 성적은 이렇게 나왔던 건 너가 뭐 때문에 그런 거인 것 같고, 너는 야 오히려 학원 안 다니는 게 도움이 되지 않니? 뭐 이러면서 뭐 어찌됐건 여러 가지. 근데 그 당시에 원래는 30분 정도 상담하려고 했는데 보통 뭐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그 비사 프로젝트에 그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성적을 가져온 거 보니까 다 111인 거예요. 내신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한 거죠. 다 2를 찍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가 세특사항에 기록한다라든지 동아리 활동의 활동 내역을 보니까 완전히 A급이에요. 이렇게도 변하는구나. 이제 물론 엄마하고 상담을 했습니다만 욕심이 생겨서 학생하고 상담하려다가 뭐 그렇게까지. 근데 어쨌든 상담은 1시간 가량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2, 30분만 보고 하려다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아이에게 적절한 그 전형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성적은 끌어올릴 수 있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가 지금 제가 이제 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그 어플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앱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전형이나 또 진로나,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커리어넷 같은 곳에서 하는 이 진로 설정하는 거 보면 그거 공부 잘하는 애나 하지 공부 못하는 애 하려면 완전 고역일 것 같아요. 너무도 많아요. 막 클릭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안 되겠죠. 물론 제대로 했다고 해도 그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진로 교사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다 보면, 대표님 요즘 저희들 그거 안 쓰고 오히려 학생들이 세특사항에서, 그러니까 과목별에서 보이는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아이의 성격이나 이런 성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그 아이가 그 직업을 찾아가고 학과를 찾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간단한 몇 개 것만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나의 범위가 이 정도구나, 그 범위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게 맞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찾아서 뭐 가치관 검사, 무슨 뭐 적성 검사, 뭐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서는 이제 아이들이 잘 안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직관적으로 적성 검사한 몇 가지를 가지고 그 학생에 맞는 성격이나 성향에 맞는 직업과 창업과 그 어떤 진로에 대한 것들, 또 학과에 대한 얘기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용 교육 맞춤용 어플, 종합 어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 스마트폰에 아이들에게 너 구글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안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플만 키면 전형에 대한 이해, 또 내 등급에 맞는 공부법, 또 또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뭐 명언도 좋고요. 하루에 하나. 또 내지는 그 진로나 직업이나 학과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들어있는 앱을 하나, 그러니까 개인용 맞춤 어플인 거죠. 그러니까 A 학생과 B 학생, C 학생이 보는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이라거나 네이버에 그 어플 깔아놓고 보면 이렇게 거의 뜨는 뉴스가 다 누구에게나 똑같잖아요. 지금 저가 쓰고 있는 에듀진의 뉴스 어플을 깔고 쳐다보면 아마 다 똑같은 뉴스가 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맞는 뉴스가 뜨는 거죠. 나에게만 맞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게 이런 거였어.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그 학생이 뭐 매일 하루에 한 번 들어오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왔을 때, 아, 나한테 어플이 이렇게 많이 도착했구나. 내가 봐야 하는 뉴스구나. 이런 것들이 그 학생에게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학생이 더 공부에, 그러니까 사실은 맞춤형 교육 어플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어플이 있으면 훨씬 더 성장해 갈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학생이요. 그러면 뭐 나중에 우리 엄마들이 지금 이런 방송을 듣고 또 이게 잘게 씹어서 아이에게 잘게 뽀개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어플로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3년 전 사례인데요. 한 학부모님이, 그때는 제가 이렇게 이 컨설팅을 이렇게 개인들에게 컨설팅을 하지 않을 때요. 않을 때가 한 5년, 6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맞나?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 5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컨설팅을 하지 않을 때 학부모의 너무 질긴 요청이 있어서 근처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그 학부모에게 컨설팅을 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미대를 준비했는데 2학년 말이었나요? 2학년 여름방학 정도에 이제 건축학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상위 10개의 대학에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우리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 구조상 우리 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또 건축학과로 이제 바꿨던 거죠, 그 아이가. 근데 이게 미대를 준비하려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을 듣고 그것을 기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눈치 못 채게는 하지만 어찌됐건 그와 유사한 사례를 만들어서 기사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 아이 기사 한 2-3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가 그 대학에 이제 원했던 대학에 건축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부모가 딸과의 그 학부모의 관계가 매우 좋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기사를 몇 번 써줬을 것 아니에요. 아이가 도움이 되도록. 근데 그 도움이 되는 뉴스가 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례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가 클릭 수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에는 그 뉴스 검색한 거를 우리 에듀진에서 나가는 기사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밴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밴드를 따로 만들어서 이 공유를 하는 거죠, 이 딸과.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보고, 야, 너도 이거 오늘 봐봐 이러면 그 아이는 보고, 아, 이게 이런 거였어? 그럼 나 이런 거 준비해야지. 또 우리 에듀진의 뉴스부에 보면, 기사를 보면 무엇을 준비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의 입시 정보라고 하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대학 입시가 뭐 몇 등급 컷이니 뭐가 어떠니. 근데 우리 에듀진은 또는 나침반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가거든요, 기사가. 그러니까 정보가 주는 형태가 다른 거죠. 다른 데는 그냥 뉴스의 결과물들만 주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을 어떻게 도달해 가는지까지를 주는 기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 에듀진 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과 그 밴드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그런 정보를 주고, 결과적으로는 1년 있다가 이제 수시에서 원하는 대학의 건축학과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학생들에게는 그런 맞는 뉴스들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는 건축학과 가고, 누구는 의대 가고, 누구는 화학과 가고, 누구는 기계공학과 가고, 누구는 물리학과 가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누구는 경제학과도 가는 거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데
사실 그닥 열의를 보이지 않아요. 주로 엄마들이 열의를 많이 보이죠. 학생들 중에 열의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그 아이들은 어떤 방향이냐면 등급이 보통 한 3, 4,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주로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 취득하려는 정보가 잘못 취득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마찬가지죠. 공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법도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공부로 이게 결국 성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또 성적을 올린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기부여가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의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는 학부모는 저 방송이 일단 믿음직하고 또는 이제 믿음직하기도 하고 또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사람 말대로 하면 이게 도달하겠구나 목표에.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학생들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라고 이렇게 심심한 거를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정해져 있는 몇 개의 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등급에 맞춰서 이해하게끔 써져 있느냐 안 써져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어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한 뉴스가 아니죠. 나한테만 맞는 뉴스죠. 우리 학생에게만 맞는 뉴스 어플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물론 그것을 꼭 이게 진로나 취업, 창업 또는 공부 방법 이런 거는 뭐 전 세계 공통이긴 한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이 어플을 만들어서 이제 외국에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려면 이제 돈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돈이 필요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제가 투자를 잘 받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한두 개라도 이렇게 희끗희끗하면 40대 초반 이후가 되면 투자를 지금도 받으려면 몇 억 정도야 받겠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그 아이템으로 뭐 100억, 200억 단위의 투자를 받고 싶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하면 대표가 제가 아닌 제 3자여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나? 이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어떤 젊은 친구를 어떤 젊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이 대표가 돼서 그 어플을 만들게 하려고 어쨌든 이제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고민이 그러니까 물론 대표예요. 지금도 작은 회사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예요. 대학교 중퇴하고. 그런데 그 학생에게 얘기했더니 걔가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일은 같이 하자고 해놓고 또 그쪽 직원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봤던 모양이죠. 그러면 엄마가 과연 저는 이 어플을 돈을 받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짜 아니고요. 기사 쓰고 뭐하고 이거 다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이렇게 뭐 특별한 수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것도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카메라만 한 번 100만원짜리 사고 300만원짜리 사고 또 조명 사고 그 삼각대도 다 돈이고요. 마이크도 또 돈이고요. 마이크 또 잘못 사서 몇 번 헤매기도 하고 참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찌됐건 그런데 이런 어플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학부모님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아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또는 뭐 20,000원이어도 좋고 30,000원이어도 좋습니다만 이렇게 첫째 이런 어플이 과연 필요할까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가격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요것 중에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고 뭐 한 거니까.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물론 이제 몇 통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학부모 회장들하고 몇 분들하고 통화해 봤더니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뭐 한다고 하죠. 또 이 뭐지,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자사고에 들어갔는데 자사고의 9등급자인데 뭐라고 하죠? 국수사가 111이었나? 어찌됐건 뭐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수시 정신지도 모르고 아이도 입시를 잘 몰라요. 아, 참 미치고 펄쩍 뛰를 노릇이죠. 걔 고3인데 언제 일요일날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아직도 제가 바빠서 못 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너무 한심하잖아요. 어떤 정보가 나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종합 어플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를 이뤘으면 좋겠고, 그 학생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아서 더 빨리 뭐 창업을 하려면 창업도 하고, 또 뭐 세계로 뻗어나가서 외국에서 뭐 생활하려면 더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정보를 주려고 하는 어플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나가실 때 에이 이러지 마시고, 이런 어플이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라면 적당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어플은 학생이 깔면 엄마한테도 공짜로 깔아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로 그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학부모님들에게 도움 요청을 하니까요. 어차피 영상 공짜로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댓글을 꼭 달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의견이 더 있다거나, 야, 거기에 이런 거 더 넣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거 있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